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측면에서 모노세라피가 나을지 아니면 컨비네이션 세라피가 나을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의 그런 결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하이포고나도트로픽 하이포고나디즘은 컨제니탈도 있고 어콰이어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치료를 받는 분들은 컨제니탈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나도트로핀 리리징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아서 FSH나 LH 호르몬 수치가 감소하면서 이제 2차 성징 등의 상황 발현이 되지 않고 정자가 검출되지 않는 불임으로 일어나는 환자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CHH를 치료하는 데 있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나도스퍼미아가 약물 치료에 잘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불임 치료를 원한다면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치료법은 사실 4가지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모노세라피를 할 것이 모노세라피로 주로 이용되는 제제는 그 HCG를 통한 H 리플레이스먼트이고 정인철 교수님 강의에서 이제 컨비네이션을 하게 된다면 주로 그 리컨비넌트 FSH를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오가논에서 나오는 프레곤 제품을 사용할 텐데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제 스펌이 검출되는지를 이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모노세라피를 시행할 수도 있고, HCG에 이제 HMG를 붙이거나 리컨비넌트 FSH를 컨비네이션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컨비네이션 세라피를 한다면 그 프레곤 제제와 같은 RFSH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이 없으실 것 같고 저도 이런 치료를 하는 환자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아직까지 데이터가 부족해서 이런 정확한 그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주제인 모노세라피와 컨비네이션 세라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1대1로 RCT 한 연구들이 많지가 않고 굉장히 적어서 사실 어떻게 이걸 문헌을 확보할지 찾아봤더니 최근에 이제 남성과학회지에 이런 메타 분석을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 그 모든 연구들을 좀 분석을 한 게 있어서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의 이제 주된 목적은 각각 치료에서 정자 회복에 걸리는 시간과 치료율을 주로 비교하려고 했고 이를 통해서 어떤 치료가 더 효과적인지 살펴보려고 하는 연구입니다. 그러면 다음 논문의 연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문 연구는 시스테믹 리뷰와 메타 아날리시스로 진행됐고 펀메드나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퍼스에 수록된 논문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위한 논문에 포함되는 필수 변수들은 이렇게 다음과 같은데 연구 참여자 수, 연구자의 연령, 그리고 모노세라피, 컨비네이션 세라피 등 치료 방법의 종류, 그리고 CHH를 일으킨 질병의 타입, 그리고 치료 시작 후의 정자 생성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치료 후 최대 정자의 유도 등 이런 것들을 주로 살펴봤고요. 그래서 연구의 1차 목표는 사실 정자 분석에서 처음 정자가 나타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정자가 검출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실 유지요법을 하면서 이 환자를 임신에까지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목표는 그 스펌 리커버리 레이트와 컨센트레이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스펌 컨센트레이션은 그런 맥시멈한 컨센트레이션 레이트를 보였을 때로 측정을 했고요. 그 결과를 보시면 이 결과만 봐도 얼마나 이게 치료가 드물고 얼마나 연구 결과들이 적은지 알 수 있는데요. 720 논문을 이제 대상으로 선별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데이터가 충분한 연구는 17개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이제 교수님들 혼자도 각 분야에
쓰라고 하면 5년 안에 17개 쓰실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전 세계에서 모은 데이터가 17개밖에 안 된다는 게 굉장히 드문 질환이라는 걸 사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HCG 언론은 평균적으로 이제 스펌이 관찰되는 데까지 33개월이 걸렸고 컨비네이션 세라피는 10개월. 확실히 빠른 정자 그 검출을 원하는 환자, 그래서 결혼해서 본인이 불임을 알게 되고 급하게 임신을 원한다면 확실히 컨비네이션 세라피가 도움이 될 것 같고 석세스 레이트에서도 역시 컨비네이션이 조금 더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자의 수 측면에서는 양 그룹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있고 비용적인 부담을 원치 않는 환자에서는 모노세라피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RFSH 제제를 써보면 좀 비용적인 부담이 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관가하지 못하는 것은 35%에서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런 치료에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가적인 사실 치료법이나 다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디스커션을 좀 보시면 치료법에 따라 사실 결과가 개인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세부적인 사실 사항에 대한 언급을 볼 수가 없었고 사실 분석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5%의 환자에서는 이런 치료에도 해결이 되지 않았던 점이 저희가 생각해야 할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치료를 해보면 사이드 이펙트를 크게 경험은 하진 않지만 이 사이드 이펙트에 대한 사실 모노세라피와 커뮤니티 세라피 차이를 사실 비교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사실 자료가 부족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HCG 단독보다는 이런 RFSH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확실히 스펌 리커버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왔을 때 스펌 퀄리티는 양 그룹 간의 차이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빠른 이제 환자 베이스로 환자가 빠른 치료를 원하면 컨비니언스 세라피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환자 그 개인적인 경제적인 부담이 없다면 컨비니언스 세라피를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 이제 메타 분석이 없고 실제 국내 사정은 어떤지 어제 조미쇼 교수님이 좀 보여주셨는데 제가 3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갖고 와봤고요. 사실 이런 논문이 굉장히 희소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값진 논문이라 생각되고 이제 김수홍 교수님을 비롯한 서울대 병원에서 이제 시행이 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춘기 이전에 이 하이포고나도트로픽 하이포고나디즘 온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컨비네이션 세라피 했을 때 스포마토제네시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후향적으로 분석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고나도트로핀 세라피 GT를 했을 때 이런 스포마토제네시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연구 주 목적으로 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을 좀 보면 저희가 사실 컨제니탈에 좀 집중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유명물 자체는 어콰이어드가 더 많은 걸 문헌상에서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트라우마나 그 종양으로 이렇게 리퍼되는 환자들 중에 어린 친구는 좀 드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임상에서 접하는 것은 컨제니탈 하이포고나도트로피 하이포고나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하지만 두 분 간에 사실 치료법상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또 논문상에서 또 그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저희 사실은 저도 제가 치료가 힘들면 서울대병원으로 많이 보내는 편인데 저는 사실 경험이 없이 제가 치료하는 것보다 경험이 많으신 분이 전문적 치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65명 정도 데이터가 많지 않다는 게 상당히 인상 깊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런 환자들을 손쉽게 접할 수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치료법은 일단 프리트리먼트 페이스에 4주간
이렇게 주에 3회 정도 HCG 제재를 했고 저 같은 경우는 그 LG 뭐 생명과학, LG 화학에서 나오는 제품을 주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세럼 T도 측정했습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FSH 제재는 주에 3회 정도 그리고 테스큐러 볼륨과 수면 아날리시스를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토제네스가 성공했다는 것은 그 스펌이 현미경상 보였을 때로 이제 측정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컨티넨탈이 40명 정도, 과외가 25명 정도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65명의 참여자 중 15명은 그 충분한 결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실 다른 기저질환이나 유전적 질환도 있는 호응이 안 되는 환자들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외가 됐고요. 결과를 보시면 이제 41명의 환자에서 스퍼마토제네시스가 돌아온 데까지 평균적으로 7개월 정도 걸렸다고 발표를 하셨고 스펌 모틸리티는 35%, 버블은 4% 정도 평균적으로 보였습니다. 네, 여기서 또 흥미로운 거는 이게 컨티넨탈이나 어카야드에 따라서 조금 나눴는데 이 HCG를 한 달간 투여하고 T 레벨 변화를 보면 확실히 어카야드 환자들이 더 상승폭이 큰 걸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컨제니탈한 환자들은 사실 어렸을 때 이미 몰랐다가 급하게 결혼을 하거나 가임기가 됐을 때 이렇게 임신이 안 돼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환자들은 사실 시기가 워낙 많이 지나서 반응이 이렇게 뇌수술을 받거나 인절이나 약물 치료로 생긴 환자들보다 반응이 좀 느렸을 것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성공한 분과 성공하지 않은 분을 봤더니 통계적으로 이제 의미 있는 수치가 그 고환의 크기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 고환 크기와 치료 중 고환 크기 변화량이 정자 회복에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을 하셨고 실제로 그 다별량 분석에서도 유일한 인자는 그 환자의 고환 크기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보시면 굉장히 평범한 그 일반 분보다 확실히 고환 크기가 이 환자들은 작은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6명 임신 시도를 한 6명 환자를 분석을 해봤더니 4명이 다행히 성공을 했고 그중 2명은 이렇게 체외 수정을 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2명은 이렇게 인공 수정 도움을 받아서 성공을 했고 모든 임신 케이스들은 결국 만삭으로 출산에 성공하였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컨비네이션 세라피는 확실히 컨제니탈이나 어카야드 그 고나도트로픽 하이포고나드 환자에서 모두 다 좋은 효과를 보였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의 이제 테이크홈 메시지를 전하면 HCG 단독이든 이렇게 컨비네이션 세라피든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컨비네이션 세라피가 회복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회복률을 좀 높일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제 회복됐을 때 정자의 질에는 양분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환자의 개인적인 사정과 얼마나 빨리 가임력을 회복하는지 여부를 환자랑 항상 충분한 상의 끝에 어떤 치료를 할지 결정하는 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